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온 국민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었죠.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 영화사 10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 연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은 건데요. 한국 영화의 위상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도 영화 관련 산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북이 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방역본부는 도내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이번 주에 풀 가동해 더디게 진행돼 온 접종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위탁 의료기관에 도착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날, 지역 경찰 수장으로서 접종을 서둘렀습니다. 경찰은 대민 접촉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백신을 맞음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먼저 맞게 됐습니다. 충북의 1분기와 2분기 접종 대상자 21만여 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맞은 인원은 9만여 명 정도로 아직 접종률이 42.6%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충북의 전체 접종 대상자 13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종률이 6%대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주 청원구와 진천군 등 5개 지역의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내일 개소해 백신 2,000도즈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 이전이 예정된 흥덕구를 제외한 도내 13개 예방접종센터가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그 안정성에 대해 조금 잠깐 유보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화이자 관련된 접종센터 오픈되고 나면 예방접종은 이제 속도를 낼 사항입니다. 이거는. 충북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음성군의 접종률이 70%를 넘기며 가장 빠르고 보은과 증평, 진천군은 10%대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주의 사과농장 두 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견된 건 전국에서도 처음인데요. 지난해 과수 화상병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과수원. 하지만 무성했던 사과나무 수백 그루가 단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수 화상병 증상이 발견돼 뿌리채 뽑아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줄기에서 궤양 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키우던 사과나무 542그루를 모두 매몰 처리한 겁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견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올해만큼은 무사하길 바랬던 농부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봄이 되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요새 이제 겨울에서 요새 심을 것도 마땅찮고. 또한 인근 사과농장 한 곳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 4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보통 한 5월 달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올해는 빨랐던 것 같고요. 평균이 교양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현장 확인한 거죠. 지난해 충주 지역 357개 사과농장 190여 헥타르를 초토화시킨 과수화상병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본격 창궐하는 5월 이전에 의심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예찰이 답입니다. 집중 예찰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잡아내는 것이 선제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만 날리게 된 대청호 문산길에 대해 CJB가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 청주시가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18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청호반의 풍광을 만끽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3km의 둘레길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청주시. 하지만 태풍과 폭우로 대청호 수위가 상승하자 문산길은 군데군데 길이 끊겨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수자원공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대청댐에서는 대청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정 요청이 불가하며 홍수 조절 등을 위한 댐 운용으로 데크 등의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 배상 요구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허가를. 끊어진 부교를 잇지 못해 통행이 불가한 산책길은 뒷수습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뜯어낼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벌여 재사용할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둘레길 조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안정성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재 철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는 업체를 선정한 뒤 6월 초까지 모두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철거 비용은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모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가 대청호 문산길에 쏟아부은 예산만 18억 원. 재해 안전성을 배제한 어처구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아까운 예산이 수장되고 청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문화 복합시설 대상학교로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복대초등학교를 청주 서현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학교 건물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동남지구로 옮기는 상당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복대초등학교를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상당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충북교육문화 복합시설로 공모과정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이곳 복대초등학교는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될 부지는 가경동 서현지구의 서현 2초로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복합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과 교육센터 운영이 목표인데 최근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한 초등학교 수요를 맞추면서도 기존 학교 부지를 지역 상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상당초등학교의 경우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동남지구로 학교를 이전하는 대신 기존 상당초등학교 자리에는 복합도서관과 돌봄 공간, 미래교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상당초의 경우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복합시설 설립은 이번 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간적 혜택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학교에는 이제 말씀드린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맞추면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